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시장론 중에서 주택시장에 관한 주제, 주거분리,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주제에 묶어서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 토탈 세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제 살아가는데 형편에 따라서 주거지가 정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결론만 가십시다 해서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 있겠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외부 효과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 좀 불편합니다.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되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놀이터도 경우에 따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외부 요구 때문에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해서 결국 이 파트에서는 할증과 할인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가요? 주택시장 여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주택시장 여과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이걸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하향 여과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거 기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현혹되면 안 돼. 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이사를 간다. 어떻다? 상향 여과. 둘 다 공통적인 이슈는요. 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거. 잘 돼서 가는 거지. 이부망천 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형편이 좀 좋아져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자기 살던 집보다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이걸 하향 여과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고소득층이 낡은 지역을 재건축 등을 통해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된다.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런 주택의 여과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주거분리와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개념 체크해드렸고요. 간단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과 정보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이제 이론상 경우의 수에 불과하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면 유형이라고 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현재까지의 정보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투자자는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얘기하게 될 테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시장 이걸 우리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기본적 분석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시는 제일 단순화시킬 게 뭐냐면
이 초과 이득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거기 이제 요약집 정리할 때 뭐 기술적 분석도 써놓고 기본적 분석도 써놨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내요. 그럼 대충 냅니다. 대충 내요. 대충. 이거 내면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주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요.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으로 1,000만 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1,000만 원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딱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즉 정보 비용과 초과 이득이 똑같다라면 이때는 어떻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또는 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나온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좀 뻘쭘해요. 이런 걸 뭐 문제라고 내놔. 근데 수험생들이요 공부하실 때 이런 쓸데없는 부분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고 실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쉬운 건 쉬운 대로 가면 되는데 쉬운 걸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더럽게 공부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 정보의 가치라고 해서 아주 심플한 주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볼까요? 자, 보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미 부동산의 가격에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어야 하지만 정보의 비용하고요,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초과 이득이 동일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모두 가능하다. 자,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명제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을 보게 될 때 사실 정보의 가치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지금 30회 때 이미 출제가 돼서 출제될 개연성이 좀 작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건 미리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한다면 기계적으로 순서, 문제 푸는 순서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데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다 하십시다. 어떤 토지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되냐?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개발 정보가 있어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1년 후에, 2년 후에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의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한 것을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것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건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 할인을 해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돼.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이 단계에서는 바로 뭐를 가져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식 숫자를 써놔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든 말든 하는 거야. 제일 첫 단계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 여기다 R을 집어넣게 될 테고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무조건 제일 먼저 할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이건 그냥 더 정확한 거니까 빠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확률 문제, 계산 문제로 해서 계산을 하고, 각각 아까
아까 구해놨던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또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값을 구해낼 테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빼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자, 현재 가치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거기서 바로 나올 것이 현재 가치로 환원해 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것이다.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걸 다시 현재 값으로 환원해 주게 되면 이게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빼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미리 이거 훈련하셔야 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생각하고 자시고 이럴 짬도 없고 뭐 일 꼬여버려요. 가다가 혹시 삑살이 한번 나게 되면 전체가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1분 안에 풀으려면 아예 문제 푸는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거 맞나? 1년 후 토지 개발 가능성 40%, 개발됐을 때 토지 가치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4천만 원. 요구 수익률 20%다. 이때 정보의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자, 뭘 먼저 구해준다? 자, 1 플러스 20%니까 0.2가 되는 겁니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1년 후니까 1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 자,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이건 1.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되게 간단해. 반영됐을 때 가치라고 하는 거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발되면 얼마? 6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6천만 원이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얼마?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6천만 원에다가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얼마? 5천이라고 하는 금액. 바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1년 후 6천만 원은 현재 5천만 원의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슈.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이게 확률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개발 가능성 얼마? 40%. 0.4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구나. 자, 개발됐을 때 얼마? 6천만 원. 0.4가 될 테고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얼마? 4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0.6. 해서 계산하게 되면 4,8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테고 이 4,800에다가 자,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 4천만 원. 그래서 이게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5천에서 4천을 빼게 되면 1,0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식의 계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자료에다 제가 문제하고 해설을 미리 다 써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 1 플러스 Rn 성분의 1에서 거기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1.2분의 1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8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같이 6천만 원이었고요. 여기다가 1.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자, 개발될 확률, 자, 40%니까 0.41 확률은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확률은 60%고요. 개발되지 않았을 때 4천만 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까지 곱해주게 되면 4천만 원. 이게 이제 기본 문제. 다만, 최근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2년 후에 라고 이렇게 해서 2승을 물어봤던 사례가 있게 됩니다. 계산기만 쓰게 되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쫄지만 않으면 돼. 무조건 일시불의 현가 개수.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후다. 2년 후에 개발될 가능성 40%고 그때 가치가 6천만 원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1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2승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얼마나 골 때렸냐면 1승 하다가 2승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겁나 또 쫄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려면 겁나 꼬여버리니까 무조건 뭐부터 구해야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1분 안에 풀 수 있어. 한 번 계속 하다 보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보의 가치의 계산 방법. 자, 그래서 정보의 가치 계산 방법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더라? 자, 나머지는 뭐 구체적인 얘기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간단하게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개발 가능성 50%고요. 개발되면 6억 500만 원, 개발되면 3억 250만 원, 투자자 요구 수익률 10%.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2년 후라고 돼 있어. 그럼 제일 먼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구해주려면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거.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1 플러스 R N승분의 1. 그럼 이제 지금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얼마가 줘요? 10%네요. 1.1에 2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1.21이라는 거. 1.21이 분모값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미리 뭐 계산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첫 번째, 이 2년 후, 자, 정보가 있을 때 이 토지는 얼마? 6천만 원. 2년 후 정보가 반영되면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1.21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6천만 원이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6억. 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될 것이고, 6억 500만 원, 6억 500만 원 곱하기 1.21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2년 후 6억 500만 원,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거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자, 먼저 6억 500만 원, 6억 500만 원 곱하기 0.5가 하나 값이 될 테고, 3억 250만 원 곱하기 0.5 요거 다 더해서 뭘 해라? 곱하기 1.21분의 1을 하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바로 현재 가치가 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를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정보의 가치다라고 해서, 자, 문제 자체 현혹되지 마시고 숫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순서를 외워야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무조건 구해. 닥치고 뭐부터 해야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해놔야 된다. 그리고 정보가 숫자가 복잡해 보니까 쫄지 말라니까. 숫자는 포인트가 아니야. 어차피 계산기가 있으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여기는 6억 500만 원이거든요. 곱하기 1.21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계산기 쓰면 1.2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굳이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2년, 3년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계산기 쓰면 쫄길 일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숫자가 커지긴 하는데 본질은 뭐라고요? 순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구하고 정보가 반영됐을 때 이게 6억 500만 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각각 0.5의 확률로 계산을 해봐야 될 테고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게 되면 각각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와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의 가치가 된다.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 순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